업종별 매매 동향을 파악한 결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매도하고 코스피의 대형주, 그 중에서도 제목에 긴급진단이라고 적어놨는데 웬 호들갑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 시장은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또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여타 글로벌 국가에 비해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오게 된다면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률 또한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작은 변화라도 빨리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의 악화, 그리고 미중 분쟁이라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실체가 분명히 있는 악재를 눈 가리고 일부러 안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우려감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실체 없이 우려감에 급락하는 증시는 그만큼 증시의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기에 계좌 관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현재의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이며 언제든지 2~3%대의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코스닥에서 4%대의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저점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2%대의 하락률에 그쳤지만 장중 4%대의 급락은 여전히 국내 증시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시장이 불안하다는 근거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는 역시 수급 주체의 불안전함 때문이었습니다. 수급 주체 중 개인이 이끄는 증시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간간히 기관의 매수세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간보는 수준의 매수량으로는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조 단위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후 꾸준히 3천억, 4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지속될 때가 본격적인 상승장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5월 19일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대략 1조 2천억 원 순매수한 날이 있었는데 이날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물량을 매수했다면 시장의 체력이 강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8,400억 매수했던 금액을 이 거래일에 걸쳐 다시 시장에 내놓았으며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 금액보다 1,000억 이상을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시장이 건전한 체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 구성 역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80% 이상이 하락 종목인 경우에는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 해도 그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날의 특징은 거의 모든 종목이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봉의 캔들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 못 가 곧 2차 하락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리먼 사태 때도 그랬으며 유로존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이었습니다. 79.4%의 종목들이 하락했던 날로서 대부분이 음봉의 캔들이었습니다. 그때 캔들의 영상은 위에 링크해드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2일 이후 지수는 연일 급등하며 금일 고점인 2054포인트를 터치한 후 12시를 기점으로 이전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한 후 곧바로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200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반전을 하였지만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2.5%대의 급등락을 단시간 내에 반복하는 장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코스닥의 흐름은 더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닥은 최근 들어 5월 22일을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금액을 매도해 왔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그동안 상승률이 컸던 만큼 하락률 또한 커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일중 차트 흐름을 보면 장 초반 잠깐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시를 전후하여 이전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하자 속절없이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비록 최저가인 695포인트를 찍고 일부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만 장중에 고가 대비 5%에 육박하는 급락은 한창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코스닥 차트에 있어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자별 업종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장중 급락과 투매가 이루어졌던 날이니만큼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대량 매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전 업종에서 매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를 확인하니 재밌는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매 혹은 급락이 이뤄지는 날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공통적으로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매도세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나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 및 기관은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대형주를 3천억가량 매수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또한 금융업에서의 매수세도 두드러졌는데 증권업종의 매수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종목을 매수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에 이어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동시에 순매수하였으며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네이버 등을 역시 동시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관은 전일에 이어 금융주 위주로 순매수를 하였으며 특히 어제 영상에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미래에셋대우를 금일 기관이 100억가량 대량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급 주체가 코스닥을 매도하고 코스피 일부 업종을 매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포트폴리오 교체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코스닥 종목을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나마 오늘 장에서 고무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외국인 기관 매매는 지속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3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주가는 결국 수급이 결정합니다. 특히 이런 체력이 약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반드시 수급이 좋은 종목만을 선별적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이었기에 대부분의 종목이 음봉 캔들을 형성하며 하락하는 금일장에서 거의 5%대의 갭상승 양봉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캘핑 매매에 너무 취해서 급등락하는 종목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상승할 확률이 단 1%라도 더 높은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